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올해로 45살이 됐어요. 15년 동안 사랑하는 아내 박서연과 함께 보낸 결혼 생활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서연이는 39살 되는 현대무용 강사예요. 항상 에너지 넘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살아가죠. 우리 부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어요. 큰 다툼 같은 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반년쯤 전부터 우리 집에 이상한 안개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변했어요. 처음엔 저녁에 외출이 잦아졌어요. 집에서 영화나 보며 쉬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주일에 4, 5번씩 밖으로 나가요. 보통 저녁 먹고 나서 나가서 늦게 들어오죠. 11시쯤 오는 날도 있고 심지어 새벽 1시까지 늦는 날도 있었어요. 집에 있으면 말수가 적어지고 대화가 줄었어요. 마음이 어디 먼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밤에 더 힘들었어요. 서연이가 친밀한 스킨십을 피하더라고요. 제가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기만 하면 몸을 움츠리거나 다른 데로 가버려요. 제 손길이 불편한 것처럼요. 그게 너무 아팠어요. 15년 동안 베개를 베고 손을 잡던 아내가 왜 이렇게 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건 전화가 자주 올 때부터예요. 서연이 핸드폰이 울리면 바로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하더라고요. 일 때문에 그래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목소리가 속삭이듯 부드럽고 달콤해요. 저랑 말할 때랑 완전히 달라요. 어느 밤 새벽 2시쯤 거실에서 서연이가 혼자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그 미소가 너무 밝아서 오랜만에 본 거예요. 제게는 그런 미소를 안 보여줬는데 연인처럼 보이더라고요. 변화가 더 이어졌어요. 외출할 때 옷 고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메이크업을 더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새 향수를 샀어요. 달콤하고 매혹적인 냄새예요. 평소 서연이 향수랑 달라요. 제 일정도 자꾸 물어봐요. 오늘 늦게 들어와 라고 하면서요. 제가 없을 때 누굴 만나려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차를 청소하다가 조수석에 파란 네이비색 실크 손수건이 걸쳐져 있더라고요. 서연이 거 아니에요. 남자다운 가벼운 향기가 나요. 서연이 새 향수랑 섞인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게 가슴을 찌르듯 아프게 했어요. 막연한 의심이 선명한 고통으로 변했어요. 서연이가 변한 게 점점 더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타주던 습관이 사라졌어요. 대신 핸드폰을 먼저 확인하더라고요. 오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짧게 대답해요. 눈빛이 피하듯이요. 저녁에 함께 산책하던 길에서 서연이가 갑자기 피곤해라고 하며 집으로 돌아가려 해요. 손을 잡으려 하면 손이 더워라고 핑계대요.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이가 친구 만나러 갈게라고 하며 나갔어요. 평소보다 더 예쁘게 차려입고요. 문을 나서며 늦을 수 있어라고 했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아 TV를 켜놓고 있지만 마음이 불안해요. 창밖을 보며 기다리다 보니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새벽에 들어온 서연이가 샤워를 하러 가는 소리가 들려요. 물소리 속에 섞인 향기가 이상하게 낯설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어제 재미있었어라고 말하며 웃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어떤 친구? 라고 물으니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야 라고 해요. 더 캐묻기 싫어서 그만두지만 속이 타들어가요.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서연이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 돼요. 동료가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서연이의 전화가 또 울려요. 이번엔 부엌에서 통화하더라고요. 네,
곧 갈게요라는 목소리가 들려요. 저한테는 안 쓰는 말투예요. 통화 끝나고 나오니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어요. 누구야? 라고 물으니 학생 부모님이라고 해요. 하지만 눈이 마주치지 않아요. 그날 저녁 서연이가 또 외출 준비를 해요. 이번엔 무슨 모임이야? 라고 물어보니 강의 관련이라고 짧게 말해요. 문을 나서며 잘 자라고 인사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일어나 보니 서연이 핸드폰이 테이블에 놓여 있어요.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알림이 쌓여 있어요. 이름이 낯선 메시지예요. 오늘 재미있었어 라는 내용이요. 서연이가 깨지 않게 다시 놓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다음날 서연이가 핸드폰 봤어? 라고 물어요. 아니, 왜? 라고 하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웃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불편해요. 외출 후 돌아온 서연이가 옷을 갈아입을 때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떨어져요. 다음에 또 바라고 적힌 거예요. 서연이가 재빨리 주워서 버리더라고요. 뭐야 그게? 라고 물으니 쓰레기야 라고 해요. 대화가 끊어져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밤을 지새워요. 서연이의 숨소리가 들리지만 멀게 느껴져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오늘은 집에 있을게라고 해요. 드디어 함께 저녁을 먹어요.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라고 물으니 강의가 많아서라고 대답해요. 손을 잡으려 하니 피하더라고요. 서연아, 우리 괜찮아? 라고 말하니 무슨 소리야? 괜찮아라고 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그날 밤 서연이가 먼저 잠들었어요. 저는 옆에서 그녀의 등을 보며 눈물이 고여요. 변화가 쌓일수록 의심이 커져요. 서연이가 새 구두를 사왔어요. 하이힐인데 평소 안 신던 스타일이에요. 예쁜 애라고 칭찬하니 고마워라고 웃어요. 하지만 그 신발을 신고 나갈 때마다 불안해져요. 직장에서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서연이에게 전화해요. 언제 들어와? 라고 물으니 곧 갈게라고 해요. 그런데 목소리가 밝아요.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가 아직 안 왔어요. 기다리다 보니 십시가 돼요. 서연이가 들어오며 미안, 교통이 막혔어라고 해요. 하지만 옷에 약간의 먼지가 묻어 있어요. 공원 같은 데서 온 것 같아요. 어디 갔었어라고 물으니 친구 집에 들렀어라고 해요. 세탁을 하러 가는 서연이를 보며 속이 쓰려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어요. 의심의 씨앗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이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라서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제 메시지 생각이 나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오늘 늦을 수 있어라고 해요. 문을 나서며 키스를 하려 하니 뺨에만 해요. 사랑해라고 말하니 나도라고 짧게 대답해요. 집에 혼자 남아 청소하다가 또 그 손수건을 발견해요. 버리지 않았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여전히 남아있어요. 가슴이 아파서 손을 떨어요. 서연이에게 전화해요. 오늘 일찍 들어와 줄래? 라고 물으니 글쎄 모르겠어라고 해요. 그 목소리가 멀어요.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며 창밖을 봐요. 서울의 불빛이 번쩍이지만 마음은 어두워요. 서연이가 늦게 들어와요. 피곤해라고 하며 바로 잠자리에 들어요. 옆에 누워있지만 거리가 멀게 느껴져요. 새벽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생각해요. 이 안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변화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걸 직감해요. 며칠 동안 그 의심이 날 갉아먹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서연이의 얼굴을 봐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요. 출근길에 창밖을 보며 머릿속으로 그 손수건을 떠올려요.
직장에서 회의 중에도 집중이 안 돼서 동료가 물어보니 괜찮아라고 대답할 뿐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서연이가 웃으며 인사하지만 그 미소가 가식처럼 느껴져요. 저녁을 먹을 때도 대화가 어색해요.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면 바빴어라고 짧게 말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또 외출 준비를 해요. 오늘은 어디가? 라고 물으니 동료 모임이야 라고 해요. 문을 나서며 늦지 않을게 라고 말하지만 믿기지가 않아요. 혼자 남아 TV를 켜놓고 있지만 소리가 안 들려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봐요. 차들이 지나가지만 마음은 고요하지 않아요. 새벽에 서연이가 들어오며 자? 라고 물어요. 고개를 끄덕이지만 잠이 안 와요. 침대에 누워 그녀의 등을 보며 한숨을 쉬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커피를 타주려 해요. 고마워라고 말하며 받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출근 전에 오늘 일찍 들어올게라고 하니 알았어라고 대답해요. 직장에서 서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점심 먹었어? 라고 물으니 네라는 짧은 답이 와요. 예전엔 사진까지 보냈는데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불안이 커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연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해요. 오늘은 집에 있네 라고 말하니 응, 피곤해서라고 해요.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시도해요. 요즘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으니 아니, 왜? 라고 반문해요. 눈을 피하더라고요. 식사 후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자고 해요. 서연이가 좋아라고 말하며 옆에 앉아요. 하지만 손을 잡으려 하니 살짝 밀어내요. 더워라고 핑계대요. 영화가 끝나고 침실로 가요. 불을 끄고 누워있지만 서연이의 숨소리가 멀게 들려요. 새벽에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가요. 거실에서 서연이의 핸드폰이 빛나요. 알림 소리가 나지만 건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주말이 다가왔어요. 토요일 아침 서연이가 쇼핑 갈게라고 하며 나갔어요. 혼자 집에 남아 청소를 해요. 옷장 속에 그 손수건이 아직 있어요. 손에 쥐고 냄새를 맡아보니 가슴이 아파요. 버릴까 하다 다시 넣어요. 오후에 서연이가 돌아오며 이거 샀어라고 새 옷을 보여줘요. 예쁜 애라고 말하지만 마음이 안 가요. 저녁을 준비하며 오늘은 같이 먹자라고 해요.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여요. 퇴근이 늦어져서 집에 들어온 건 9시쯤 됐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 이불이 켜져 있어요. 서연이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표정이 평소와 달라요. 차갑고 단호해 보이네요. 왔어? 라고 말하지만 미소가 없어요. 신발을 벗으며 미안, 늦었네라고 해요. 서연이가 앉아봐 할 말 있어라고 말해요. 심장이 쿵쾅거려요. 소파에 앉으니 서연이가 나를 똑바로 봐요. 공기가 무거워요. 잠시 침묵이 흘러요. 서연이가 깊게 숨을 쉬고 말해요. 준호야, 나 다른 남자 생겼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이 귓가에 울려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라고 소리치듯 물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저으며 들었잖아. 나 그 사람과 살고 싶어. 이건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몇 달 전부터 결정했어. 눈물이 고이지만 서연이는 담담해요. 왜? 우리가 왜? 라고 다그쳐 물어요. 서연이가 우리 사이가 식었어. 그 사람이 날 행복하게 해줘라고 해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에 서류를 놓아요. 이혼 합의서야. 봐보고 연락해. 서류를 보니 세부 사항이 빼곡해요. 재산 분배부터 모든 게 준비됐어요.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라고 물으니 상관없어.
나 이제 갈게. 언니 집에 있을게 라고 말해요. 서연이가 일어나 침실로 가요. 이미 발리즈를 챙겨 놓았더라고요. 큰 가방 2개를 들고 현관으로 와요. 정말 가라고 붙잡으려 해요. 서연이가 응, 미안이라고 짧게 말해요. 문을 열고 나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려요. 소파에 주저앉아요. 집이 갑자기 넓고 추워요. 서류를 손에 쥐지만 떨려요. 눈물이 흘러요. 그날 밤 혼자 앉아 맥주를 마셔요. TV를 켜놓지만 보이지 않아요. 서연이의 빈자리가 느껴져요. 침실에 가보니 옷장 속옷이 반쯤 비었어요. 화장대에 물건이 없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어요. 새벽까지 잠이 안 와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빗소리가 외로움을 더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타지만 맛이 없어요. 서류를 다시 봐요. 서연이의 서명이 이미 돼 있어요. 직장에 전화해서 병가를 내요. 몸이 안 좋아라고 말해요. 집에 앉아 서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돌아와 이야기하자라고 쓰지만 답이 없어요. 오후에 전화를 걸어요. 받아줘라고 중얼거리지만 받지 않아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봐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지만 나 혼자 멈춰 있어요. 저녁이 돼서 다시 메시지 보내요.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물어요. 여전히 답 없어요. 그날 밤 친구에게 전화해요.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으니 서연이가 떠났어라고 말해요. 친구가 진정해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해요. 하지만 혼자 있고 싶어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봐요. 추억이 스치네요. 결혼식 날 서연이의 미소가 떠올라요. 눈물이 다시 흘러요. 새벽에 잠이 들어요. 꿈에서 서연이가 웃으며 돌아와요. 깨어나니 현실이 더 아파요. 며칠 동안 그렇게 지내요. 먹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안 자요. 서연이의 언니 집에 가볼까 하다 포기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여줘요. 이게 맞나라고 물으니 합법적이야라고 해요. 집으로 돌아와 서명할까 고민해요. 하지만 아직 못해요. 서연이에게 전화가 와요. 서류 봤어? 라고 물어요. 응, 왜 그렇게 서둘러? 라고 말하니 빨리 끝내자라고 해요. 대화가 길어져요. 그 남자가 누군데? 라고 물으니 상관없어라고 해요. 15년을 어떻게 버려? 라고 소리치니 미안해. 하지만 끝났어라고 말해요. 전화를 끊어요. 가슴이 찢어져요.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슬퍼요. 다음 날 서연이가 집에 와요. 물건 더 챙기러 왔어라고 해요. 문을 열어주니 들어와요. 서연이가 침실로 가서 옷을 챙겨요. 정말 갈 거야? 라고 물어요. 서연이가 응이라고 말해요. 가방을 들고 나가려 해요. 잠깐 이야기 좀 해라고 붙잡아요. 소파에 앉아요. 언제부터야? 라고 물으니 반년 전부터라고 해요. 누구야? 라고 다그치니 무용단 사람이라고 해요. 충격이 커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라고 말하니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고 해요. 눈물이 흘러요. 서연이가 미안이라고 말하며 일어나요. 문을 나서요. 이번에도 돌아보지 않아요. 집이 다시 조용해요. 서류에 서명해요. 변호사에게 보내요. 며칠 후 서연이가 고마워라는 메시지 보내요. 답하지 않아요. 혼자 사는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해요. 동료가 괜찮아? 라고 물으니 응이라고 해요. 하지만 속은 텅 비었어요.
저녁에 산책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서연이를 생각해요. 바람이 불어요. 눈을 감고 한숨을 쉬어요.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어요. 베개가 차가워요. 새벽에 깨어나 창밖을 봐요. 별이 빛나지만 마음은 어두워요. 이혼 절차가 진행돼요. 법원에 가요. 서연이가 나타나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만 말 없어요. 판사가 합의됐나? 라고 물어요. 네라고 대답해요. 서류에 도장 찍어요. 끝나고 밖으로 나와요. 서연이가 잘 지내라고 말해요. 너도라고 해요. 헤어져요. 집으로 가는 길에 비가 와요. 우산 없이 걸어요. 젖은 옷이 무거워요. 집에 들어와 샤워해요. 거울 속 얼굴이 초췌해요. 그날 밤 친구들과 술을 마셔요. 힘들었지? 라고 물으니 응이라고 해요. 취해서 집에 와요. 쓰러지듯 잠들어요. 시간이 지나요. 이혼이 확정됐어요. 서연이의 물건이 다 사라졌어요. 집을 정리해요. 사진을 버려요. 하지만 가슴 속 추억은 지워지지 않아요. 출근길에 서연이 생각이 나요. 직장에서 집중해요. 동료가 새 출발이야 라고 말해요. 웃어요. 저녁에 혼자 밥 먹어요. TV를 보며 웃어보려 해요. 하지만 눈물이 나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어요. 한숨을 쉬어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서연이가 떠난 집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아요. 출근을 해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밤을 새워요. 머릿속에 질문들이 맴돌아요. 언제부터였을까? 그 남자가 누굴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라고 중얼거리다 보니 눈물이 흘러요. 15년을 바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주먹을 쥐고 베개를 때려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라고 소리치지만 대답이 없어요. 다음 날 아침 겨우 일어나 커피를 타요. 손이 떨려서 컵을 떨어뜨려요. 깨진 조각을 치우다 보니 서연이의 머그컵이 눈에 들어와요. 그 컵에 적힌 사랑해라는 글씨가 비웃는 것 같아요. 직장에 전화해서 오늘 쉬어요라고 말해요. 상사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니 몸이 안 좋아요라고 대답해요. 집안을 서성거리다 보니 서연이의 옷장이 열린 채로 있어요. 옷을 하나씩 꺼내봐요. 새로 산 블라우스가 눈에 띄어요. 태그가 아직 붙어 있어요. 이걸 언제 입었지? 라고 생각하며 냄새를 맡아보니 그 낯선 향수가 스며들어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서랍을 열어요. 화장품이 흩어져 있어요. 립스틱이 새 거예요. 색깔이 평소 서연이 스타일이 아니에요. 더 빨간색이에요. 이걸 왜 샀을까라고 중얼거리며 던져요. 쓰레기통을 뒤져요. 영수증이 나와요. 카페에서 커피 2잔 값이에요. 날짜가 지난주예요. 혼자 갔을 리 없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름은 없어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어요. 서연이가 좋아하던 와인병이 비어 있어요. 언제 마신 거지? 라고 손으로 만져보니 먼지가 없어요. 최근에 마신 거예요. 차고로 내려가요. 서연이 차를 열어요. 시트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어요. 길고 검은색이에요. 서연이 머리카락이지만 왜 여기 떨어져 있을까 싶어요. 대시보드에 작은 메모지가 있어요. 오늘 8시라고 적혀 있어요. 글씨가 서연이 거예요. 무슨 약속? 이라고 주머니에 넣어요. 차 안공기를 맡아보니
그 달콤한 향수가 강해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아요. 여기서 그 남자와 만났을까? 라고 상상하니 속이 메스꺼워요. 엔진을 켜보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앉아 울어요. 며칠 동안 그렇게 지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컴퓨터를 켜요. 서연이의 소셜미디어를 봐요.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어요. 밝게 웃는 사진이에요. 댓글에 친구들이 예쁜 애라고 써 있어요. 스크롤하다 보니 몇 달 전 포스트가 나와요. 행복한 하루라고 적힌 거예요. 배경이 공원이에요. 여기서 만난 건가 라고 확대해봐요. 사람 그림자가 보이지만 불분명해요. 로그아웃하고 컴퓨터를 꺼요. 머리가 아파요. 절망이 커지다 보니 탐정사무소를 검색해요. 가까운 곳에 전화해요. 상담 예약 부탁해요라고 말하니 내일 오세요라고 해요. 다음 날 그 사무소에 가요. 탐정이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어요. 아내가 바람났어요. 증거를 찾아주세요라고 말해요. 탐정이 상황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니 자세히 이야기해요. 비용을 물어보니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예요 라고 해요. 깜짝 놀라요. 너무 비싸네요 라고 말하니 철저히 조사해 드려요 라고 해요. 집으로 돌아와 고민해요. 굳이 필요할까? 서연이가 이미 인정했는데라고 생각해요. 결국 포기해요. 돈도 아깝고 더 아픈 사실을 알기 싫어요. 직장으로 돌아가요. 동료들이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어요. 아내가 떠났어요 라고 말해요. 모두 놀라요. 선배가 준호야, 그럴 수가 있나? 네가 그렇게 성실한데라고 안아줘요. 점심시간에 이야기해요. 서연이가 다른 남자 만났대요 라고 하니 동료가 정말? 너무 심한 애라고 해요. 사무실에서 소문이 퍼져요. 복도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준호 아내가 바람 피웠대라고 들려요. 불편하지만 서연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위로가 돼요. 저녁에 친구를 만나요. 술집에서 서연이가 이혼하자고 했어라고 말해요. 친구가 야, 미쳤어? 15년을 어떻게 버려? 라고 소리쳐요. 맥주를 마시며 울어요. 친구가 너는 착한 놈이야. 서연이가 잘못한 거지라고 위로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이웃 아줌마를 만나요. 준호 씨, 요즘 서연 씨 안 보여요? 라고 물어요. 헤어졌어요 라고 말하니 아이고, 왜 그래? 서연 씨가 잘못했네 라고 해요. 동네 카페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며 속삭여요. 저 사람 아내가 도망갔대라고 들려요. 창피하지만 동정받는 게 싫지 않아요. 서연이 친구 은지에게 전화해요. 은지야, 서연이 어때? 라고 물어요. 은지가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 라고 해요.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다그치니 나도 잘 모르겠어. 서연이가 말 안 해라고 피해요. 통화를 끊어요. 다른 친구 혜진에게 메시지 보내요. 서연이 만나봤어 라고 물으니 응, 피곤해 보이더라 라고 답해요. 왜 피곤한데? 라고 물어보니 강의가 많아서 그래라고 해요. 믿기지 않아요. 그 남자 알아? 라고 직설적으로 물어요. 혜진이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라고 하며 답을 안 해요. 서연이의 대학 동창에게도 연락해요. 서연이 요즘 어때? 라고 물으니 잘 지내는 것 같아 라고 해요.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알아? 라고 말하니 침묵이 흘러요. 준호 오빠, 미안하지만 나 말 못해라고 해요. 화가 나서 너희들 다 알고 있구나 라고 소리쳐요. 통화를 끊어요. 카페에서 은지를 만나요. 서연이 어디 있어? 라고 물어요. 은지가 언니 집에라고 해요. 그 남자 누군데? 라고 다그치니 은지가 준호 오빠, 그만해.
서연이가 힘들어해라고 말해요. 자리에서 일어나요. 너희들 다 한통속이야 라고 말하며 나와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요. TV를 켜놓지만 보이지 않아요. 서연이의 사진을 봐요. 행복했던 때예요. 사진을 찢어요. 눈물이 흘러요. 다음 날 직장에서 상사가 준호야, 정신 차려라고 해요. 내라고 대답하지만 일에 집중 안 돼요. 점심시간에 동료가 서연 씨 너무 나빴어. 그런 여자랑 왜 결혼했어? 라고 해요. 웃어요. 하지만 속이 쓰려요. 저녁에 산책해요.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쐬요. 커플이 지나가요. 부러워요. 집에 돌아와 샤워해요. 물줄기가 눈물을 씻어요. 며칠 후 동네 모임에서 사람들이 준호 씨, 힘들지? 서연 씨가 잘못했어라고 해요. 고개를 끄덕여요. 하지만 속으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해요. 서연이의 SNS를 다시 봐요. 새 포스트가 올라왔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혀 있어요. 좋아요가 많아요. 친구들이 댓글 달았어요. 화이팅이라고요. 화가 나서 핸드폰을 던져요. 깨지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봐요. 잠이 안 와요. 탐정 생각이 다시 나요. 인터넷으로 다른 사무소 검색해요. 더 싼 곳을 찾아요. 전화해요. 조사 비용도 셔해요. 라고 물으니 300만 원부터라고 해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해요. 포기해요. 서연이가 이미 떠났는데 무슨 소용일까 싶어요. 친구가 전화해요. 준호야, 술 한잔 할까? 라고 해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서연이 친구들이 다 숨기네라고 말하니 친구가 그럴 수 있지. 여자들끼리라고 해요. 맥주를 마셔요. 취해서 집에 와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이 텅 비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물을 마셔요. 거울을 봐요. 얼굴이 야위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라고 중얼거려요. 출근 준비해요. 버스에서 사람들을 봐요. 모두 행복해 보이네요. 직장에 도착하니 동료가 커피를 주며 힘내라고 해요. 고마워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워요. 퇴근 후 집으로 가요. 문을 열어요. 여전히 서연이의 향기가 남아 있어요. 창문을 열어요. 바람이 들어와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아요. 이 고통이 끝나길 바래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서연이의 SNS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새 포스트에 새로운 하루라고 적혀 있지만 댓글에 친구들이 힘내라고 쓰여 있어요. 왜 힘내라는 거지 싶어서 확대해 보지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셔요. 캔을 따는 소리가 크게 울려요.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봐요. 비가 다시 오네요.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요. 서연이의 빈자리가 느껴져서 베개에 얼굴을 묻어요. 울음이 새어나와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전화가 와요. 준호 씨,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어요. 화해 조정 날짜예요 라고 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알았어요 라고 대답하고 출근해요.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지만 집중이 안 돼요. 동료가 오늘도 왜 그래? 라고 물어요. 법원 가야 해라고 말하니 힘들겠네라고 안아줘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서연이 생각이 나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이 춥네요.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요. 서류를 다시 봐요. 이혼 합의서가 눈에 들어와요. 서연이의 서명이 선명해요. 화해 조정 날짜가 다가왔어요. 법원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봐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네요.
법원 건물에 도착하니 긴장돼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보니 서연이가 들어와요. 눈이 마주치지만 피해요. 표정이 차가워요. 준호 씨라고 부르지만 대답 안 해요. 조정실로 들어가요. 조정위원이자 앉으세요라고 해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요. 서연이가 나를 똑바로 봐요. 15년 결혼 생활이 여기서 끝나는 기분이에요. 조정위원이 이혼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어요. 서연이가 먼저 말해요. 남편과 더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라고 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러요. 뭐라고? 라고 소리치듯 물어요. 서연이가 들었잖아요 라고 담담하게 말해요. 조정위원이 그 남자분은 누구신가요? 라고 물어요. 서연이가 이혼 결정 후 만난 사람이에요 라고 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몇 달 전부터 바람 피웠잖아 라고 소리쳐요. 조정위원이 증거 있나요? 라고 물어요. 없어요. 서연이가 없어요. 그냥 이혼하고 싶어요 라고 해요. 조정이 이어져요. 재산 분배를 논의해요. 집은 반반 나눠요라고 변호사가 말해요. 서연이가 제가 잘못했으니 보상금 드릴게요. 몇백만 원이라고 해요. 그게 다예요. 조정위원이 합의하세요 라고 해요. 고개를 끄덕여요. 서명할 때 손이 떨려요. 서연이가 서명해요. 끝나고 밖으로 나와요. 서연이가 정말 끝났네 라고 물어요. 15년이 이렇게 끝나 라고 말하니 서연이가 사랑이 끝났어.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나한테 한 사랑 고백은 다 거짓이었어 라고 물어요. 서연이가 그땐 진심이었어.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해요. 차갑게요. 법원을 나서며 비가 와요. 우산 없이 걸어요. 젖은 옷이 무거워요. 집에 도착하니 문을 열고 들어가요. 소파에 주저앉아요. 서류를 던져요. 울음이 터져요. 그날 밤 친구에게 전화해요. 법원 다녀왔어라고 말하니 수고했어라고 해요. 술을 마시러 가요. 바에서 서연이가 그렇게 말했어라고 이야기해요. 친구가 잊어버려라고 해요. 취해서 집에 와요. 베개에 누워 천장을 봐요. 새벽까지 잠이 안 와요. 이혼이 확정됐어요. 서연이의 물건을 치워요. 옷장을 열고 옷을 상자에 넣어요. 사진 앨범을 봐요. 결혼식 사진에서 서연이가 웃네요. 찢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집이 텅 비었어요. 출근해요. 동료가 이혼 끝났어 라고 물어요. 응이라고 대답해요. 점심시간에 혼자 먹어요. 밥이 목에 걸려요. 퇴근 후 산책해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요. 바람이 불어요. 서연이 생각이 나요. 눈물이 흘러요. 며칠 동안 그렇게 지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요. 맛이 없어요.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서연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동료가 새 여자 만나봐라고 해요. 웃어요. 하지만 관심 없어요. 저녁에 TV를 봐요. 드라마에서 부부가 싸우네요. 채널을 바꿔요. 핸드폰을 보니 서연이 번호가 아직 있어요. 지울까 하다 안 지워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어요. 한숨을 쉬어요. 이혼 후 몇 주가 지났어요. 집이 너무 커요. 혼자 사는 게 익숙지 않아요. 서연이를 미워하지만 그 미움이 점점 피로해져요. 동네에서 소문이 없네요. 서연이가 다른 남자와 다니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이상한 애라고 생각해요. 이웃 아저씨를 만나요. 서연 씨 요즘 어때? 라고 물어요.
혼자 사는 것 같아라고 해요. 놀라요. 남자랑 안 다녀 라고 물으니 안 봤어라고 해요. 마음이 이상해져요. 서연이 언니에게 전화해요. 언니, 서연이 어때요? 라고 물어요. 언니가 준호야. 서연이가 약해. 몸이 안 좋아라고 해요. 몸이? 새 남자랑 행복할 텐데 라고 말하니 언니가 스트레스가 많아라고 이에피 웅지해요. 무슨 스트레스라고 물어요. 언니가 나중에 말할게라고 해요. 통화를 끊어요. 불안해져요. 왜 소문이 없을까 싶어요. 어느 날 오후 시내로 출장 가요. 거리를 걷다 보니 서연이가 보여요. 혼자예요. 걸음이 느려요. 무거워 보이네요. 멈춰서 숨을 골라요. 뭐지? 라고 생각하며 따라가요. 서연이가 병원으로 들어가요. 큰 대학 병원이에요. 따라 들어가요. 로비에서 지켜봐요. 서연이가 엘리베이터를 타요. 신경과로 가네요. 신경과? 왜? 라고 중얼거려요. 내려와서 밖으로 나와요. 가슴이 답답해요. 집에 돌아와 은지에게 메시지 보내요. 서연이 어때? 라고 물어요. 답이 없어요. 다음날 은지가 전화해요. 준호 오빠, 만나요. 중요한 이야기 있어요. 라고 해요. 목소리가 걱정돼요. 무슨 일? 라고 물어요. 은지가 전화로는 안 되라고 해요. 약속 잡아요. 왜 다들 숨기지 싶어요. 서연이가 왜 병원에 갔을까 고민해요. 외출 후 돌아온 서연이가 왜 피곤해 보였는지 떠올라요. 그 향수가 아니라 피로한 얼굴이 생각나요. 퀴즈를 풀며 기다려요. 저녁에 은지를 만나러 가요. 카페에 도착하니 은지가 앉아 있어요. 얼굴이 야위었어요. 눈이 부었네요. 왔어? 라고 말하니 은지가 오빠 앉아라고 해요. 커피를 주문해요. 무슨 일? 라고 물어요. 은지가 깊게 숨을 쉬어요. 서연이 언니에 대해 말할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더 못 참아라고 해요. 심장이 빨리 뛰어요. 뭐? 라고 물어요. 은지가 서연이 언니가 중병이야 라고 해요. 몸이 얼어요. 무슨 병? 라고 물어요. 은지가 희귀한 신경질환이야. 근육이 점점 약해져.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대라고 해요. 세상이 무너져요. 언제부터? 라고 물어요. 은지가 1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어. 처음엔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검사 후에라고 말하다 울어요. 그럼 그 남자는? 거짓말이었어 라고 물어요. 은지가 없어. 언니가 거짓말했어 라고 해요. 왜? 왜 그런 거짓말을? 라고 소리쳐요. 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오빠 때문에. 언니가 오빠가 평생 병든 아내 돌보는 걸 원치 않았어. 오빠 삶이 망가지는 걸 싫어했어. 그래서 나쁜 여자로 보이게 해서 오빠가 미워하게 만들었어. 그래야 오빠가 새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더라고 해요. 몸이 마비돼요. 서연이를 미워했던 게 후회돼요. 서연이 지금 어디야? 라고 물어요. 은지가 병원에. 상태가 나빠져서 휠체어 타라고 해요. 그날 본 서연이의 걸음이 떠올라요. 병원에서 혼자였네요. 왜 말 안 했을까 싶어요. 은지가 미안해, 오빠라고 해요. 카페를 나와요. 눈물이 흘러요. 집으로 가는 길에 비가 와요. 젖은 채로 걸어요. 집에 들어와 샤워해요. 거울 속 얼굴이 창백해요. 서연이를 생각하며 울어요. 새벽까지 잠이 안 와요. 은지가 알려준 병원으로 달려가요.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문을 열어요. 서연이가 침대에 누워 있어요.
마르고 창백해요. 서연아라고 불러요. 서연이가 놀라서 봐요. 오빠? 왜 왔어? 누가 말했어? 가라고 해요. 다가가서 손을 잡아요. 뼈만 남았어요. 차가워요. 아니, 너 내 아내잖아. 왜 거짓말했어? 왜 말 안 했어? 라고 말해요. 서연이가 울어요. 미안해.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오빠가 평생 고생하는 걸 볼 수 없었어. 병든 나 때문에 오빠 삶이 망가지는 게 싫었어라고 해요. 서연이를 안아요. 바보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왜 혼자 결정해? 라고 말해요. 서연이가 이 병은 안 낫는데 점점 움직일 수 없어. 말도 못하게 돼. 오빠가 그런 삶을 견딜 수 있을까? 라고 해요. 더 세게 안아요. 눈물이 흘러요. 바보. 같이 맞서야지. 우리는 부부잖아라고 해요. 그날부터 병원에 매일 가요. 이혼 서류는 있지만 사랑은 그대로예요. 서연이 옆에 앉아 이야기해요. 요즘 어때? 라고 물어요. 서연이가 피곤해라고 해요. 손을 잡아요. 따뜻해지네요. 직장에서 쉬어요라고 말해요. 상사가 이해해라고 해요. 동료들에게 가요. 서연이가 아파. 그 남자는 거짓말이었어라고 설명해요. 모두 놀라요. 미안해. 오해했어라고 해요. 친구들에게도 말해요. 서연이가 희생했어라고 하니 대단하네라고 해요. 이웃들에게도 사과해요. 서연이가 병들었어요. 미워하지 마세요라고 해요. 아줌마가 아이고 몰랐어라고 안아요. 서연이가 미움받던 게 변해요. 이제 존경받아요. 병원에서 서연이에게 재혼하자라고 해요. 무릎 꿇고 반지를 내밀어요. 서연이가 울며 응이라고 해요. 눈물이 기뻐요. 병원에서 작은 결혼식을 해요. 가족과 친구들이 와요. 서연이가 휠체어 타고 있지만 웃어요. 준호야, 행복해라고 해요. 나도라고 말해요. 직장을 그만두고 서연이를 돌봐요. 아침에 병원 가서 밥을 먹여요. 맛있어? 라고 물어요. 서연이가 응이라고 해요. 산책시켜요. 공원에서 바람을 쐬요. 바람 좋아라고 해요. 밤에 책 읽어줘요. 서연이가 눈을 감고 들어요. 서연이 상태가 나빠져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하지만 함께해요. 준호야, 고마워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말해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요. 언니가 과일을 가져와요. 힘내라고 해요. 친구들이 방문해요. 서연아, 화이팅이라고 해요. 우리는 매일을 소중히 해요. 서연이가 마지막이 아니야라고 해요. 응, 오래 살자라고 해요. 마음이 가까워졌어요. 사랑이 다시 태어났어요. 미래는 모르지만 지금이 행복해요.